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죠. CES 2024에는 참가 기업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선보인 업체의 최고 혁신상을 수여하고 있는데요. 네, 수상한 기업 27곳 가운데 한국 기업이 무려 8곳에 달해서 최다 수상국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수상작들을 김태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울리는 진동으로 오타 없이 손쉽게 글씨를 입력합니다. 시각장애인용 자판으로 CES 참가 첫해 최고 혁신상을 받은 우리나라 신생기업의 제품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이 평평해서 그동안에 실시간 채팅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는 촉각 기반으로 그들이 입력하는 것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이렇게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들고 다니거나 다른 기기와도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영양분만 골라 담은 맞춤형 알약입니다. 마치 프린트하듯 찍어낸 이 영양제를 먹으면 성분 특성에 맞춰 캡슐이 녹으며 정확한 지점에서 약효를 발휘합니다. 이른바 4D 음식 프린팅으로 이름 붙인 이 기술로 이 업체는 2년 연속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흥미로운 제품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뜻 손목보호대처럼 보이는 이 제품은 심경을 자극해 마치 실제 같은 촉감을 전달합니다. We have a neural haptic glove where we use electrical stimulation to make you feel at your fingertips sensations that you experience in virtual reality. 빠르게 발전하는 가상현실 기술과 만난다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전망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주변의 빛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유리창입니다. 일반적인 수준의 태양광이나 실내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만으로도 전기 생산이 가능합니다. 일본의 한 신생기업이 선보인 이 제품은 지속가능성 부문 최고 혁신상을 차지했습니다. CES 관람객들을 즐겁게 한 전 세계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은 멀지 않아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올해 CES에 소개된 제품 기술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AI를 비롯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꿀 신기술, 신제품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세계인의 이목을 사로잡은 CES 2024의 볼거리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효훈 IT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제품이 한 4,000개 제품이 된다면서요? 회사가 4,000개고 제품은 1만 개, 2만 개가 넘어갑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이번에 가장 눈에 띄는 제품들 워낙 많아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어떤 제품이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은 이제 레빗이라는 곳에서 나온 레빗 R1이라는 AI 워키토키가 있고요. 그다음에 LG에서 나온 투명 무선 OLED TV 그리고 위 로보틱스에서 만든 윰이라는 제품이 있었습니다. 예. 요 세 가지는 이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올해 CES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난해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오프라인에 집중해서 모였던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에 집중해서 모였던 그런 행사라는 의미가 컸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해보다도 조금 더 실용적인 행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AI가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였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 매장에서 팔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찾는데 많이 좀 집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도 올해 당장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제품들이 꽤 많았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레빗이요? 레빗 같은 경우는 좀 뜬금없이 등장했던 제품인데 어떤 제품이에요? AI 워키토키라고 하는데 그 창업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걸 비서한테 건네주면서 김 비서 어디 전화해서 뭐 좀 해줘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 비서가 대신 일을 해주는 것처럼 저렇게 워키토키에다가 대고 어디 뭐 우버한테 연락해서 차량 좀 잡아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 기기가 알아서 우버랑 연락을 해가지고 차량을 배차시켜서 보내주는 거죠.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야겠네요. 당연하죠. 안에 AI 기능이 있는데 이게 그냥 AI는 아니고 대부분의 기능은 이제 웹으로 접속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이고요. 생각만 해도 솔직히 좀 너무 좀 좋은 기기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작동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는데 대신에 좀 불편하게 팔려가지고 일단 예약을 한 1만 대 정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기존의 AI 제품들 이제 상용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겁니까? 사실 똑같은 AI 집사다.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그 음성 인식 어시스턴트가 예. 많이 유명해졌을 때는 예. 뭔가를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저희가 물어보고 답변을 얻고 하는 식이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명령어로 외우지 않으면은 제대로 쓰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평소에 저희가 그 웹을 통해서 스스로 처리하던 일을 다시 한번 이제 기계에 맡길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됐다는 거죠. 네. 음성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로는 굉장히 좋은데 과연 어느 만큼 이제 부드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또 외부랑 인터넷이랑 연결이 되어져야 작동을 하기 때문에 네. 외부에서 거절해버리게 되면 또 작동 안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또 투명 TV도 상당히 눈에 띄던데요. 투명 TV요. 이번에 그 투명 디스플레이가 크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하나는 삼성에서 만든 이제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LG에서 선보였던 투명 무선 OLED TV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이 투명 TV는 예전에도 많이 선보였었고, 아, 그랬었어요. 예, 그렇죠. 예. 예전에 그 동대문 CES 같은 거 할 때도 아. 선보이고 그랬었는데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올해 판매를 시작한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저렇게 TV를 보다가 딱 전원을 끄면 그냥 유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가장 원래 이 TV는 언제든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전 투명 OLED TV 단점은 막상 TV를 볼 때 뒤가 비쳐 보여서 제대로 화면을 못 보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단점을 개선해서 이제 밝은 데에서도 쓸 수가 있는 예. 이런 제품이 됐다라고 그렇군요. 하는 거고요. 예. 이 화면 보면서 저 TV 사고 싶다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언제 살 수 있습니까? 올해 말일까지는 이제 출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가격은 롤러블 TV만큼 아니겠지만 상당히 비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행 보조 웨어러블 로봇 윈이요? 예. 예. 어떤 제품입니까? 이거는 허리에 기구를 차고 이 허벅지가 있는데 이 어떤 묶는 기구를 딱 부착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기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예. 걸을 때 이 보행을 도와주는 이런 기기입니다. 아. 근데 실제로 저기서 이제 착용을 해보신 분들 이야기는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이었다. 약간 그러니까 걷는 게 굉장히 가벼워졌다라고 예. 하면서 저도 저걸 보면서 저희 이제 어머님한테 꼭 필요한 기기가 아닐까 해서 지금 저렇게 관심이 허리에 차는 있었거든요. 거예요? 예, 기기를 허리에 차고 저렇게 허벅지에 막대를 묶습니다. 아. 그럼 저기 당겨줘요. 아이언맨 로봇 입잖아요. 예. 그러면 그 신체 기능을 올려주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원리인가요? 예, 그것과 거의 동일한 저런 거를 이제 외골격 슈트 또는 엑소 슈트라고 부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예. 걷기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차면 잘 걸으시겠다. 딱 그 70대, 80대 분들이 주요한 대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특히 예. 걷기 훈련이 꼭 필요하신 분들한테요. 예. 아, 저 좋네요. 웨어러블 로봇에는 기술이 어떤 게 쓰인 겁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또 이 동체 자체가 네. 사람의 저항을 이렇게 움직였다 맞다 하는 이런 그 약간 인공 근육이라고 하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 전동을 사람의 움직임에 맞게 저항을 맞춰서 빼줬다가 넣어줬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네. 좀 더 기계적인 부분들이긴 한데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는 저게 이렇게 작은 기계에 들어가는 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 힘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근력이 약한 예. 사람도 있잖아요. 그걸 인지해서 맞춤형으로 도와주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움직임에 맞춰서 기계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면 넘어지네요. 저 뭐 상용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1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1월 달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그 의료기계 있잖아요. 예. 새로 나온 의료기계에 좀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까? 의료기계는 워낙 그 많은 제품들이 나와서 실제로 지금 의료기술 쪽에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들은 그 이동식 병원, 그러니까 버스 한 대에 그 여러 개 진료과, 내과, 신경외과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진료 기계를 다 담고 돌아다니면서 한 대의 이동식 병원을 할 수 있는 그 기기를 국내 스타트업에서 선보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하고 있었고요. 예. 다른 예. 하나는 이제 각막 수술할 때 각막 결삭을 도와주는 로봇들. 또 지금 이번에 출시가 돼가지고 혁신상을 받았는데 그 제품 역시 개인적으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제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대차에서 나온 예. 하늘 나는 자동차가 예, 플라잉카 참 엄청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어떤 제품입니까? 정확하게는 현대차의 자회사인 슈퍼널이라는 데서 나온 이제 플라잉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 헬기처럼 생긴 비행기가 도심에서 수직 이착륙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원하는 곳으로 이제 쭉 날아가는 그런 컨셉입니다.
해서 지금 소음도 굉장히 적은 편이어가지고 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 YTN 사옥 옥상에서 올라서 바로 무슨 가까운 데로 이제 가서 취재를 한다던가 하는 일도 가능해지는 그런 형태의 기계인데 그동안 이 실물을 보기 힘들었다가 이번에 그 실물 모형을 전시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타서 이 안에 이걸 타면 앞으로 날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제 이 가상현실로 보여줘서 많은 인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하늘도 날고 도로 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습니다. 아, 자동차 개념은 아닌 건가요? 예, 원래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플라잉 카들은 따로 있거든요. 이번에 그 중국 싱잉이라는 회사에서 비슷한 그 플라잉 카를 하나 선보였었는데요. 네. 그렇게 수륙양용 아니 공육양용 예. 개념은 아니고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전기 비행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용화 계획은 있습니까? 일단은 조만간에 이제 이 상용화 테스트를 이제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일단 2028년 정도 상용화가 목표고요. 일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 헬기하고 어떻게 달라요? 저는 거의 같이 프로펠러로 돌아가긴 네, 하는데, 헬기도 프로펠러로 작동하잖아요. 첫 번째는 저 돌아가는 로터의 구조가 다르거든요. 아. 그리고 보시면 이 뒷꼬리 쪽에 이 돌아가는 로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때 소음이 굉장히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네. 이게 소음이 크게 되면은 일반적인 도심에서 운행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소음을 굉장히 줄이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CES 주제가 인류의 문제를 다 함께 해결하자였는데 그래서 기후변화 같은 좀 우리 전 인류가 직면한 고민들에 대한 것도 있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기술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사실 CES는 예전부터 이런 전 인류가 직면한 고민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왔던 전시이긴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표된 제품들을 보면 저희가 보는 건 제품 발표지만 그 뒤에 있는 브로셔 같은 데는 우리가 어떻게 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네. 카본 풋프린트 리포트가 항상 붙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최대한 이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그 혁신상을 받은 제품들 중에 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좋네요. 예전에 했던 생분해성 플라스틱보다도 조금 더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가져와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또 이제 분해되는 속도도 훨씬 빠르게 만든 이런 그러면서도 강도가 일반 플라스틱이랑 다르지 않은 제품들이 지금 처음 이제 선을 보이는데요. 이런 제품들이 좀 더 많이 쓰이게 되면 저희들은 좀 마음 놓고 이제 제품을 좀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겠죠. 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최고 혁신상 27개 기업가는데 8개 기업을 차지했다고. 예. 예. 우리나라가 확실히 강국인가 봐요, IT 쪽에서. 사실 혁신상 전체로 따지면은 한 400개가 되고 그 중에서 한 4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AI 쪽 제품들을 보면 AI 기본이 되는 AI 모델과 반도체가 있고요. 이걸 응용한 서비스나 이제 제품들이 있는데 네. 솔직히 이 반도체와 AI 모델 쪽은 좀 많이 약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 반면에 이 AI를 응용한 서비스나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경쟁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효은 IT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